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조차 마음대로 볼일을 본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불결한 나라가 어떻게 감히 인도 사람들을 차별할 수 있냐고 말합니다.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입니다. 한국인들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왜 우리만 적게 받아야 하죠? 삼성은 인도에서 나가라고 해요. 인도는 삼성이 없어도 됩니다. 최근 첸나이에 있는 삼성 공장에서 파업이 시작되면서 노동자들이 외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들은 한국과 관련된 충격적인 영상을 보고 파업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들의 주장은 정말 근거 없는 소리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위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첸나이에서 경제 기사를 쓰고 있는 34세 기자 마노즈 라마찬드란입니다.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노동자 파업을 넘어서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음모와 그로 인해 한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몇 주 전 첸나이에 위치한 삼성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이 받는 임금과 자신들의 임금 차별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한국인들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볼일을 본다는 말과 함께 그런 나라가 어떻게 인도를 차별할 수 있냐는 것이었죠. 이 주장은 처음 들었을 때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인도를 차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은 자신들과 한국인들 사이의 임금 차별이 불공정하다고 외치며 삼성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서 감정적인 반발과 인종적 차별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저는 이 문제가 크게 주목받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 파업이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삼성은 인도 내에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삼성은 인도를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을 처음 접한 후 저는 이 파업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 삼성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은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인도의 첸나이 거리에는 열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의 움직임조차 더뎠습니다. 하지만 공장 근처로 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달라졌습니다. 분노에 찬 노동자들이 거리에 나와 구호를 외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습니다. 공장 정문 앞에서 저는 오랜 친구이자 현재 삼성 첸나이 공장의 생산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산제이를 만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노즈, 큰일이야.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어.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파업을 한 거지? 저는 물었습니다. 며칠 전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찍힌 영상을 보고 나서 분노하기 시작했어. 그 영상에는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훨씬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그게 공장 내에 퍼지면서 노동자들은 왜 한국인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우리는 이런 대우를 받느냐며 파업을 일으킨 거야.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국 본사와 인도 지사의 임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해되지만 그 차이가 과연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극단적일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영상이 퍼지게 되었을까? 의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은 어떤 요구를 하고 있어?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임금 인상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그 요구가 지나치게 과해졌어. 복지 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평생 직장을 보장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게다가 그들의 요구는 현재 임금의 2배야. 이미 업계 평균을 웃도는 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그들은 이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파업이 단순한 임금 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이었고 그들의 분노는 누군가에 의해 부추겨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공장 안으로 들어가 노동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산재이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장 내부는 노동자들의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며 한국 본사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에 비해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단순한 경제적 요구를 넘어 인종차별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한국인들과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왜 적은 임금을 받아야 하느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계속해서 과격해졌고 그 중심에는 아즈말이라는 이름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업을 이끌고 있는 주동자였으며 노동자들 사이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즈말은 인도 노동자들의 대변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행동과 말투는 어디선가 부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치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발언은 언제나 노동자들의 분노를 자극하며 그들의 요구를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와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 기회를 엿봤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즈말과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파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말투에서는 묘한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저는 그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동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무언가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한 지인을 통해 아즈말의 배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즈말은 인도 출신이 아니었고 그는 중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을 넘어서 인도와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방해하고 삼성을 철수시키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배후에는 중국 정부가 있었고 그들은 인도의 경제적 혼란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즈말은 단순한 노동자 대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으며 그의 목표는 삼성을 인도에서 철수하게 만들고 인도와 한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그저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을 산제이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지만 그 후로 함께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요구는 점점 더 과격해졌고 삼성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삼성은 인도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의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원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도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첸나이의 경제는 급격히 무너졌고 그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삼성의 철수는 그저 공장 문을 닫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계는 물론 첸나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공장을 중심으로 발전했던 수많은 가게들, 학교, 병원, 그리고 다른 관련 사업체들은 삼성의 철수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가족들까지도 이 여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첸나이의 경제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삼성의 철수 발표가 있던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때 파업을 주도하던 노동자들이 멍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깊은 허탈감과 좌절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는 땅에 떨어져 있었고 한때 외치던 구호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정의는 이제 사라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차가운 현실뿐이었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던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대우를 원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파업을 주도했던 아즈말이라는 인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노동자들을 선동하고 그들을 이용한 후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혼란과 파멸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산제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파업의 여파로 인해 공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없었고 산제이는 그 모든 압박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깊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끝났어, 마노즈. 모든 게 끝났어. 그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우리가 이 상황을 바로잡을 방법을 찾아야 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저는 그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산제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삼성이 철수한 이상 이 지역 경제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야. 그의 말은 맞았습니다. 이미 상황은 너무 깊이 빠져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이 이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게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삼성의 철수를 막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즈말이라는 인물의 정체, 그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선동했는지, 그리고 그의 배후에 있는 중국의 경제적 전략에 대해 밝혀내기 위해 여러 가지 자료를 모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노동자들의 권리 투쟁으로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경제적, 정치적 음모가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것은 그들의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더 나은 임금과 근로 조건을 요구해왔고 그들의 요구는 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극단적으로 변한 것은 누군가가 그들의 분노를 부추겼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아즈말이었고 아즈말은 중국의 지시를 받아 삼성을 인도에서 철수시키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분노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 분노는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지만 그들은 누군가의 계획에 의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정당했지만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가 그것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한 경계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싶었습니다. 분노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 힘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그 분노는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그들을 이용하려는 외부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몇 주 후 제가 쓴 기사는 대중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의 음모에 의해 이용당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은 인도의 경제적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노동자들을 부추겼고 그 결과로 삼성은 인도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인도는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그 피해는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 분노는 언제든 다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분노가 정당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가 그 분노를 이용하려고 하는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 세력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고 그들은 우리의 분노를 이용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 할 것입니다. 삼성의 철수 이후 첸나이 지역 경제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그들의 생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후로도 이 지역을 여러 번 방문하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거리들은 이제 적막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공장 주변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그곳에서 남은 자원을 쥐어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이 떠난 이후 그들의 빈자리는 다른 기업들이 채우지 못했습니다. 삼성 공장은 이 지역의 경제적 중심축이었고 그곳이 무너지면서 이 지역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정의와 권리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그들이 싸웠던 결과가 왜 이런 비극으로 끝났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서 첸나이 지역은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매우 더디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쉽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외부 세력이 어떻게 그들의 분노를 이용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 것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후에도 삼성 공장 철수 사건을 계속해서 추적하며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노동자들의 파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노동자들은 그저 도구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그들이 싸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부 세력의 계획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권리 투쟁은 언제나 신중해야 하며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외부 세력은 언제든지 우리를 이용하려 할 것이고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의 감정을 조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이 사건이 남긴 상처는 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세력의 음모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알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분노와 정의,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음모가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철수로 인해 인도는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지만 그 사건이 남긴 교훈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다시는 외부 세력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 더 강하게 단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의 감정을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 답은 오직 여러분만이 알 수 있습니다.